자, 이제 육모 해설 강의를 들어갈 건데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좀 총평을 이야기를 해볼게. 문제의 전체 난이도를 따지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높지는 않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사들이나 선생들한테는 되게 쉬웠던 문제이고, 그리고 너네들이 풀기에는 꽤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생윤이 됐던 윤사가 됐던 그냥 윤리 과목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기출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기출에서 봤던 표현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왔던 게 없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출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출 되게 중요는 한데, 특히나 N수생 같은 경우는 기출을 고3 때도 풀었고 거기에 다시 N수생 때 또 풀잖아. 그러면 문제집을 2번 푸니까 거기에선 정답이 막 40점대 후반이 나와. 근데 6월, 9월 수능만 가면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와. 그 이유는 딱 하나. 기출에 대해서 키워드 잡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 단어 보였으니까 얘겠지. 이 단어 보이니까 정답이겠지. 라고 하는 연관성을 두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의 정답이 좀 멀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수능을 내는 평가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새로운 표현 방식에 대한 갈구가 되게 심해. 그러니 무조건 새로운 표현 방식이 나왔다? 그런다고 개념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되게 탄탄하게 해놓고 개념을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몽글몽글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떤 표현 방식이 들어오든 이걸 개념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번에 정확하게 보여줬던 건 평가원의 방향성이거든. 그러니까 평가원은 앞으로도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과는 비슷은 하겠지만, 특히나 윤사는 학자의 조합은 비슷하겠지만 그 이상에 있어서의 표현 방식들은 다르게 표현할 거야. 이거 정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 갑자기 학자를 되게 낯설게 묶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에피크로스 문제가 나왔고, 그럼 원래 에피크로스 붙으면 스토아랑 붙든 아니면은 뭐 스코라테스랑 붙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갑자기 턱 하고 에피크로스를 다른 애랑 붙여. 그러면 내 새끼들이 생각보다 되게 당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근데 밑에 선지를 보면 그냥 갑갑 을을 갑을이야. 그러면 두 명의 학자를 묶어는 놨지만 어차피 각각의 학자를 특징에 묻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 주체하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시간 지체 플러스 약간 당황하면서 뒷문제 날리게끔 만드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될 거고, 우선 첫 번째 등급 컷을 좀 볼 건데 당황스럽지. 그지?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44.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이 어느 정도 돼. 근데 2등급 컷 같은 경우는 38. 뚝 떨어졌는데 3등급에서 더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실에 모여서 6월 달 모평 딱 끝나자마자 조교진들이랑 미친 듯이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결론을 내린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3등급은 조금만 하면 1, 2등급이 될 수 있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3등급이라고 하면 4, 5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재학생들을 포함하여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6월 모평을 봤을 때 고 1, 2도 똑같이 봤잖아. 그리고 신문기사 난 거 봤니? 애들의 평균 학력 수준이 저하된 게 눈에 띄게 보여.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뭔데? 상대적으로 윤사 선택하기를 되게 잘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맨 처음에 설명할 때도 뭐라 그랬었냐면, 등급 컷 봐봐. 그러면 대부분 1등급 컷을 보고 50이냐 막 47이냐 막 이걸 따지는데, 어차피 50이든 47이든 1등급 받을 아이는 그냥 1등급 받을 점수가 나와. 문제가 쉬우면 50 나올 거고 조금 어려우면 47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3등급이라고. 만약에 내가 밀려도 3등급이 어느 정도 점수대에 있는지를 봐야지. 근데 윤사 같은 경우 지금 3등급 31이잖아. 할만하다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밀려서 조금 등급이 밀렸다, 그러니까 점수가 좀 밀렸다 하더라도 실제 받는 등급에서는 크게 손실이 없는 것.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꽤 심해졌고, 근데 윤사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공부하면은 점수대를 찾아 놓으면 등급에서 되게 유리하고 표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니네가 판단하겠지만 표점은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탐구에 있어서 표점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 탐구라고 하면 내 새끼들이 생각보다, 탐구 내가 강사니까
좀 무시해. 그지? 뭐 국어 그러면 국어 해야죠. 그리고 막 영어 그러면 영어 해야죠. 뭐 언젠가 외국에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막 이러는 놈이 탐구하면 여름방학부터 하면 돼요. 막 6월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얘들아 탐구를 한 과목 한 과목으로 보지 말고 두 과목을 묶어서 생각을 해봐. 두 과목을 묶으면 얘는 6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 문제가 돼. 맞지? 그럼 6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얘네가 얻게 되는 표점을 생각해보면 국어 표점보다 높아. 그럼 똑같이 1시간을 투자해서 표점을 더 높은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어 버려. 라고 얘기하면 난리 나겠지. 국어 해. 영어 하고 수학 하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단기간에 조금 더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게 탐구인 게 사실이잖아. 그러면 탐구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개념이야. 백지복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주어들만 적어놔. 아니면 주제들만 적어놔. 그리고 노트에 필기된 내용을 똑같이 안 옮겨도 돼. 내용의 맥락만 똑같은 상태에서 표현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져도 되니까 그 표현 방식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야.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건 딱 그거 하나. 그러니까 지금 등급컷 보면 아름답지. 그래서 맨 처음에 나도 보고 뭐야 과탐이야? 아니면 옛날에 막 생투, 막 물투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건가? 이랬는데 윤사야. 어려웠던 문제들을 가볼게. 주요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17번, 19번, 3번, 15번, 6번, 2번, 13번, 20번, 9번, 16번 정도 나오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나한테 주요 문항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들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좀 이렇게 윤사를 하다 보면 아니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슬슬 건방져지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남들은 되게 어렵다고 오답률이 되게 높게 나왔어. 근데 난 맞췄어. 그럼 딱 생각하는 거 애들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남들 다 맞추는 문제를 꼭 틀려요. 그럼 니들이 바보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다 소중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